그가 더 이상 네가 곁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아주 정확한 순간이 있으며 그 직후에 그가 무엇을 하는지가 이 관계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정의한다. 그리고 내가 상담에서 수천 번 보아 온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야기들에 매달리는 방식,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더 많이 존재하는 관계의 역동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고 우리가 그를 생각하는 만큼 그는 우리를 생각하지 않는 상황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그냥 멈추면 어떻게 될까? 내가 그를 멈추고 찾는 걸 멈추고 시도하는 것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네가 이 관계만 아니라 앞으로 올 모든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왜냐하면 네가 그와의 연락을 끊었을 때 남자가 하는 일은 우연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도 아니고 순수한 신경생물학이고 애착 심리학이며 그가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너에게 전하는 가장 솔직한 진실이다. 그리고 계속 듣기 전에 이 주제가 너에게 와닿는다면, 이런 상황에 있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달라. 오늘 우리는 아주 깊이 들어갈 것이고 이것이 너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앞으로도 이런 콘텐츠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네가 연락을 끊었을 때 그가 할 두 가지 행동을 정확히 말해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의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의 감정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줄 것이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 즉 말하지 않은 것을 읽고 보여주지 않은 것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가 있다. 마지막에 이 정보를 가지고 너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네 안녕을 위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말해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그를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이해하고 너의 평화와 에너지, 자기 사랑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먼저 이 모든 것의 기초를 이해해야 한다. 내가 매일 보는 장면 하나로 시작하겠다. 한 여성이 상담에 온다. 그녀는 똑똑하고 유능하고 멋진 사람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마리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와 함께 있을 때는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그는 사라지고 멀어져요. 내가 한 발 물러나면 그는 돌아오고 내가 다시 그에게 열려 있으면 또 떠나요. 끝나지 않는 순환 같고 나를 무너뜨려요. 방금 묘사한 것은 현대 관계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흔한 역동 중 하나이다. 왜 그럴까? 우리는 감정적 친밀감이 두려움을 유발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 사람들은 문을 닫고 싶어 하지 않고 연결을 항상 가능함과 혼동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것이다. 잘 들어라. 내 뇌는 이런 상황을 견디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내 신경계는 그가 연락할까? 다시 들을 수 있을까? 내가 한 말이 맞았을까? 틀렸을까? 를 생각하며 계속 경계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이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활성화시키고 너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소모적인 과각성 상태에 머물게 한다. 지속적인 불확실성은 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독성이 강한 것 중 하나이다. 내 뇌는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필요로 하며 그래야만 이완될 수 있다.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번에 답할까? 이번엔 다를까? 라는 상태에서 살게 되고 신경계는 생존 모드로 들어간다. 그리고 생존 모드에서는 잘 사랑할 수도, 잘 연결될 수도, 심지어 명확하게 생각할 수도 없다. 그리고 너는 어떤 결정을 내린다. 멈출 거야.
그를 멈추고 찾는 걸 멈추고 먼저 다가가는 걸 멈출 거야.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흥미로워진다. 그의 반응이 너에게 절대적인 진실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가 보일 두 가지 행동을 말해주기 전에 네가 멀어졌을 때 그의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 심리가 아니라 인간 행동의 과학이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접근 가능성이 있을 때 뇌는 그것에 익숙해진다. 이것을 습관화라고 한다. 향수를 오래 쓰면 더 이상 향기를 못 맡는 것처럼, 번화한 도로에 오래 살면 소음을 더 이상 인지하지 않는 것처럼, 뇌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계이고 계속되는 자극은 경보 시스템에서 중요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네가 늘 그 자리에 있고 늘 답하고 늘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의 뇌는 너를 안전하고 보장된 자원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안전한 자원은 도파민을 활성화하지 않는다. 도파민은 갈망, 추구, 원함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이다. 도파민은 새로움, 불확실성, 아마도에서 활성화된다. 그리고 네가 반드시 들어야 할 조금 아픈 진실이 있다. 그가 내 존재에 익숙해졌다면 그의 신경계는 깊은 유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너에게 활성화되지 않는다. 단지 편안함을 느끼는 방식으로 활성화된다. 그러다 네가 갑자기 사라지면, 네 관심이 사라지면 그의 뇌에서 무언가가 달라진다. 갑자기 보장된 자원이 없어지고 그 순간 너는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볼 것이다. 그러나 이를 말하기 전에 너의 관점을 영원히 바꿀 무언가를 이해하길 바란다. 우리는 모두 관계에 어떤 배낭을 지고 들어간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의 경험, 부모와의 애착 방식, 치유되지 않은 상처,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두려움이 들어있다. 이것이 우리의 애착 유형을 결정한다. 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을 균형 있게 주고받을 줄 알고 친밀감이나 관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네가 멀어지면 즉시 알아차리고 감정에 따른 행동을 한다. 그러나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두 유형이 있다. 회피형 애착과 불안형 애착. 회피형은 무의식적으로 친밀감을 두려워한다. 사랑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사랑이 너무 가까이 오면 그의 신경계는 그것을 위험으로 해석한다. 왜냐하면 삶의 어떤 시점, 아마 어린 시절에 감정적 친밀감이 고통, 실망, 버려짐과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뇌는 가까움은 위험이라고 배웠고 가장 덜 아픈 방식은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이런 사람은 네가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멀어진다. 네가 그를 압박한다고 느끼고 너무 많다고 느끼며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그러나 네가 멀어지면 갑자기 숨을 쉴 수 있게 되고 압박이 사라지고 역설적으로 다시 너를 찾기 시작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거리가 생겼고 그는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안형 애착이 있다. 이들은 버림받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확인과 친밀감, 상대가 아직 존재한다는 증거를 필요로 한다. 너가 멀어지면 그의 세계는 무너진다. 왜냐하면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이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말하는 이유는 네가 연락을 끊었을 때 보게 될 그의 반응이 그의 애착 유형에 따라 극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해하면 너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네가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그의 반응은 종종 너와는 관련이 없고 그의 과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네가 알고 싶어하는 핵심으로 돌아가자. 네가 연락을 끊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완전한 침묵이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아플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너를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정보로 가득 차 있다. 만약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너를 찾지 않고 며칠, 몇 주, 몇 달이 지나도록 메시지도 없고 연락 시도도 없다면 그는 내게 아주 분명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그의 인생에는 어떤 이유에서든 너를 위한 진정한 감정적 공간이 없다. 이것은 네가 그에게 한 번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의미도 아니다. 하지만 이 의미는 가진다. 그 연결은 너희 사이에 실제로 있었거나 네가 있었다고 믿었던 연결은 그가 그것을 잃었을 때 행동하게 만들 만큼 충분히 깊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서 힘들지만 필요한 진실이 나온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아주 깊고 강렬한 감정의 영화를 내부에서 경험하는데 상대는 그 깊이로는 전혀 경험하지 않는 상황에 붙잡힌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성을 짓고 미래를 상상하고 작은 행동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반면 그는 별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남성과 여성의 뇌는 관계를 다르게 처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고정관념이 아니라 신경과학이다. 여성의 뇌는 더 복잡한 서사를 만들고 감정적으로 더 빨리 연결되고 관계의 세부 사항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남성의 뇌는 더 컴파트먼탈라이즈드, 즉 영역별로 나뉘어 작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는 너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실제 감정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그의 삶 속 한 칸에 넣고 나머지 삶 전체를 바꾸지는 않는다. 그래서 네가 멀어지고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지 그 칸이 닫힌 것이다. 위기나 깊은 성찰이나 상실감이 그를 움직이게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너는 묻는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화학도 있었고, 그는 내게 좋은 말도 했는데. 대답은 이것이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그에게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한 환자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기억난다. 저는 어떤 사람과 6달 동안 지냈어요. 우리는 매일 이야기했고, 매주 만났고, 그는 저를 그의 친구들에게도 소개했죠. 제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느껴져서 거리를 두기로 결정했을 때 그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한 통의 메시지도 없이 마치 제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요. 그래서 제가 그녀에게 물었어요. 그는 당신과 진지한 관계를 원한다고 말로 표현한 적이 있었나요? 두 분은 독점 관계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나요? 그러자 그녀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 것들이 모두 암묵적으로 당연한 줄 알았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망치는 오류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가정하는 것. 상대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같은 것을 원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 당신이 거리를 두고 상대가 침묵할 때 당신은 필터 없는 진실을 얻게 된다. 그리고 아프긴 해도 그것은 축복이다. 왜냐하면 결코 오지 않을 것을 기다리며 몇 달, 몇 년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잠깐 이 침묵에 대해 당신이 알아야 할 또 다른 것이 있다. 나중에 말해줄 텐데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 이 침묵 동안 그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겉보기에 보이는 것과 항상 같지 않으며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특정한 순간이 존재한다. 하지만 먼저 두 번째 가능한 반응을 이야기해야 한다. 두 번째는 당신이 연락을 끊었을 때 그가 돌아오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 방식으로나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다. 그는 당신이 믿고 싶은 이유 때문에 항상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또 일주일, 한 달이 지나고
갑자기 메시지가 온다. 안녕, 잘 지내? 나 생각났어. 나는 너를 생각했어. 그리고 당신의 심장은 순간 뛰어오른다. 봐, 나는 그에게 중요한 사람이야. 그가 나를 그리워했어. 잃어버린 걸 깨달았나 봐. 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그에게 답하기 전에, 그 문을 다시 열기 전에 그의 복귀 뒤에 있을 수 있는 이유들을 이해해야 한다. 모든 복귀가 같은 종류가 아니고 그것들을 구별하는 법을 아는 것이 같은 악순환에 다시 빠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유형은 내가 전에 말했던 회피형 애착에서 오는 복귀다. 당신이 매우 적극적으로 다가왔을 때 그는 압박감을 느꼈고 공간과 거리감을 필요로 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사라지고 그 압박감이 없어지자 그는 당신을 떠올릴 수 있게 되었고 당신의 존재가 가져오던 두려움 없이 기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당신이 없으니 그는 당신을 약간 이상화할 수 있다. 진짜 친밀감이 요구하는 취약함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 답하고 다시 그에게 가능한 사람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사이클은 다시 시작된다. 그는 다가오고 부담스러워하고 멀어진다. 이 패턴은 지치게 하고 그가 스스로의 애착 문제를 깊이 성찰하고 노력하지 않는 한 지속될 수 없다. 두 번째는 자아 에고로 돌아오는 경우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흔하다. 그의 자아가 깨달은 것이다. 당신이 더 이상 그의 주의를 맴돌지 않고 주의를 주지 않고 확신을 주지 않고 언제든지 준비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의 자아는 잃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누군가가 먼저 떠났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그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정했다는 느낌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돌아온다. 정말로 무언가를 함께 만들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직도 당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여전히 당신 위에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간단하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당신의 안부를 깊이 묻는가? 당신의 삶에 진정한 관심을 보이는가? 아니면 내용 없는 가벼운 메시지, 얄팍한 플러팅, 의미 있는 대화 없이 만나자는 시도뿐인가? 만약 후자라면 그것은 에고다. 그리고 당신이 답하면, 그에게 다시 확신을 주면 그는 만족감을 느끼고 다시 멀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원하는 것은 이미 얻었기 때문이다. 당신이 여전히 그에게 이용 가능하다는 사실. 세 번째는 진짜 복귀다. 존재한다. 그렇다. 이 경우 그는 정말로 이 거리두기의 시간을 성찰과 성장에 사용했고 자신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한 것이다. 이런 복귀는 명확한 소통, 일관된 행동,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려는 의지, 당신이 떠난 이유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실제 변화를 동반한다. 문제는 이것이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당신이 연락을 끊은 후 그가 돌아올 때 그에게 기회를 줄 만한지 아니면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될지 알려주는 명확한 신호들이 있다. 먼저 그가 당신을 찾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지를 보라. 한 달 동안 사라졌다가 금요일 새벽 2시에 보고 싶어라고 나타난다면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아마 그는 다른 사람들과 시도했지만 잘 되지 않았을 것이다. 혹은 단지 심심해져서 당신이 항상 대기 중이었다는 사실이 떠올랐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고 당신에게 정상적인 시간에 메시지를 보내며 정말로 당신과 있었던 일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는 뉘앙스를 풍긴다면 그것은 다르다. 둘째,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주의 깊게 보아라. 그는 정말로 당신의 안부를 묻는가? 자신이 이전에 잘 소통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아니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당신이 떠났다는 사실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가? 감정적으로 성숙한 남자는 상황을 인정하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충분히 속 깊게 다가가지 못한 걸 알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고 싶고 대화할 수 있을지 알고 싶어. 미성숙한 남자는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며 당신이 아무 질문 없이 그의 복귀를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는 무엇을 다르게 할 의지가 있는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 그러나 행동 변화가 없다면 아무 의미도 없다. 행동 없는 말은 조종이다. 그가 다시 해보고 싶다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안하지도 않고 당신이 원한다면 독점에 대해 이야기하지도 않고 당신을 그의 삶에 꾸준히 포함시키기 위한 현실적 조정들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두 빈말이다. 그리고 많은 여성이 이 지점에서 길을 잃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믿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번만큼은 다를 것이라고, 그가 변했을 것이라고, 깨달았을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애매한 약속들과 최소한의 행동에도 설득되어 결국 처음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다른 환자에게 일어난 일을 예로 들어보자. 그녀는 1년 동안 어떤 남성과 불분명한 관계를 이어갔다. 그는 관계에 이름 붙이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함께 있을 때는 연인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떠나기로 했다. 3주 뒤 그는 감정적인 긴 메시지를 보내며 그녀가 너무 그립다고, 그녀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답했다. 그들은 다시 만났다. 환상적인 주말을 함께 보냈다. 그리고 그녀가 물었다. 그러면 우리 관계는 뭐야? 당신은 무엇을 원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 이름 같은 걸로 부담 주고 싶지 않아. 지금처럼 편하게 지내자. 이전과 정확히 똑같았다. 패턴을 보았는가? 그는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녀를 돌아오게 할 만큼의 말만 했고 그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줄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일관성 있는가? 그의 행동은 그의 말과 일치하는가? 당신 둘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불편한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그의 복귀는 아무 의미가 없다. 하지만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더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데 필수적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가 하는 것에 대해 당신이 무엇을 하는가이다. 지금 그것을 살펴보자. 고통스럽고 독성적인 관계 패턴에서 빠져나오는데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내가 마법적 사고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는 당신의 일부로 이렇게 믿는 부분이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면, 충분히 기다린다면, 인내하고 이해한다면, 완벽한 순간에 멀어진다면 그는 변할 것이다. 깨닫고 눈을 뜨고 내가 그의 진짜 사람이라는 걸 알아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다. 사람들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스스로 변하고자 할 때 변한다. 지금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고통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커질 때 변한다. 그리고 종종 당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도 그는 그의 삶에서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단계에 있지 않다. 그래서 당신은 이 부재가 그를 깨우길 바라며 멀어진다.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가치, 아름다움, 사랑받을 자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반영할 뿐이다. 그리고 당신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변화를
촉발하는 존재가 될 수 없다. 그를 그의 두려움에서 치유할 만큼 사랑할 수 없다. 그가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길 바랄 만큼 끝없이 그에게 맞춰줄 수 없다. 완벽하게 멀어진다고 해서 그가 갑자기 당신이 필요로 하는 파트너로 변신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솔직해지는 것, 그리고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을 기반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실은 이렇다. 그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전부다. 상황이 달랐더라면 그가 무엇을 할 수도 있었을지가 아니라, 나는 몇 년 전 나 자신도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나는 정말 마음에 들었던 사람을 만났다. 우리 사이에는 화학 반응이 있었고, 깊은 대화가 있었고, 아름다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는 결코 완전히 내게 집중하지 않았다. 그는 진정으로 헌신하는 것을 방해하는 무언가를 항상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그에게 압박을 주지 않고 그에게 공간을 준다면 그는 우리가 얼마나 잘 맞는지 깨닫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나는 멀어졌고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아팠다. 아팠던 이유는 나의 자아가 내가 그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실은 그가 내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삶의 단계에 있지 않았고, 그것은 나와 아무 관련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마법 같은 생각을 내려놓는 것은 해방감이었고, 그의 행동을 나의 가치에 대한 반영으로 여기지 않게 해주었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싶다. 네가 멀어지고 그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네가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었을까를 고민하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라. 네가 멀어지고 그가 돌아왔지만 아무런 진정한 변화가 없다면 너 자신을 충분하지 못했다고 탓하지 마라. 충분함 자체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 논의해야 할 것은 호환성, 타이밍, 그리고 둘 다 진짜 무언가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가이다. 이제 거리두기의 진정한 힘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그것은 네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거리두기는 남자를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니다. 그를 되돌리기 위한 조작 전략도 아니다. 그가 너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심리 게임도 아니다. 거리두기의 진정한 힘은 너의 정신적 명료성을 되찾아 준다는 것이다. 네가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 사람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면 너의 뇌는 끊임없는 혼란 상태에 놓여 있다. 때때로 너는 기분이 좋아진다.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고, 그런 순간들은 뇌의 도파민을 분비해 너를 붙잡는다. 그러나 불확실함과 거리감의 순간들은 너의 코르티솔을 자극하고 너의 불안을 활성화시킨다. 이 화학적 롤러코스터는 실제로 중독성과 매우 유사하다. 이는 물질 중독과 비슷하다. 뇌는 간헐적 보상에 중독된다. 때로는 인정받고 때로는 받지 못한다. 그리고 바로 이 간헐성이 인간의 뇌를 가장 쉽게 중독시킨다. 네가 멀어지면 이 간헐적 보상의 흐름이 끊기면서 너의 신경계는 비로소 안정되기 시작할 수 있다. 처음 며칠은 어렵다. 너는 마치 금단 현상을 겪는 것처럼 느낄 것이다. 너의 뇌는 도파민을 원하고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고 그의 메시지가 주는 잠깐의 안도감을 원한다. 하지만 네가 버틸 수 있다면, 그 거리감에 계속 머물 수 있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정신적 명료성이 돌아온다. 갑자기 너는 감정의 안개 없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 이전에는 정당화하던 패턴이 보이고 무시했던 경고 신호들이 보인다. 그리고 너는 너의 행복이 그의 연락 여부에 달려있기 이전의 너 자신을 기억하게 된다.
그리고 그 명료함 속에서 너는 너 자신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를 잃을까봐 두려워서도 아니며 그가 변할 것이라는 절박한 소망 때문도 아니라 명료함 때문이다. 거리두기는 전략이 아니라 자기 돌봄이다. 너 자신을 최우선에 두는 것이다. 나의 평온함은 이 불확실함보다 더 중요하다. 나의 감정적 에너지는 나를 소모시키는 이 순환보다 더 소중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을 올바른 이유로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 할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 네가 너 자신과의 관계를 바꾸기 시작하면, 너 자신을 존중과 우선순위로 대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된다. 그는 그것을 깨닫고 너에게 다가올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너는 괜찮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의 행복이 더 이상 그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다. 네가 멀어지기로 결정하기 전에 또는 이미 멀어지고 그 과정에 있다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들이 있다. 솔직한 질문들이다. 변명도 마법적 사고도 없이. 첫 번째 질문. 나는 이 관계로부터 실제로 무엇을 얻고 있는가? 상황이 달라지면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엔 새롭고 흥미로워서 받았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일관되게 받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 그 답이 불확실함, 관심의 부스러기, 가끔 주어지는 인정이라면 그것은 이미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질문. 이 사람은 내게 더해주는 존재인가? 아니면 나를 소모시키는 존재인가? 우리는 만난 뒤 내가 더 나아진 기분이 드는가? 아니면 더 나빠지는가? 나는 더 자신감이 생기는가? 아니면 더 불안해지는가?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기다리며 정체되어 있는가? 건강한 관계라면 너를 성장시키고 너 자신에 대해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 끊임없이 나는 충분한가? 라고 묻게 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다. 세 번째 질문. 나는 내 요구를 분명하게 전달했는가? 우리는 종종 상대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말로 신경 쓴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아맞혀야 한다고. 하지만 명확한 의사소통은 기본이다. 나는 더 일관성이 필요해. 이것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어. 나는 독점적인 관계를 원해. 라고 말한 적이 없다면 첫걸음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네가 이미 말했고 너의 필요를 표현했음에도 그가 그것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답이다. 전략 때문에 멀어질 필요는 없다. 너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멀어져야 한다. 네 번째 질문. 나는 정말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서 이 관계에 있는가? 아니면 혼자가 될까봐,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할까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두는 것이 실패처럼 느껴져서인가? 이것은 가장 어려운 질문이지만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종종 사랑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매달린다. 그러나 두려움은 결코 건강한 관계의 기반이 아니다. 다섯 번째 질문. 이 상황은 나의 가치관과 내가 원하는 관계의 형태와 내가 되고 싶은 파트너의 모습과 맞는가? 만약 너는 열린 의사소통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가 소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맞지 않는다. 너는 헌신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가 미래 이야기를 피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는다. 너는 존중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가 너를 며칠씩 일십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는다. 지속적인 불일치는 결국 어떤 화학 반응이나 호감보다도 더 큰 문제이다. 시간이 지나면 진짜 의도가 드러난다. 말이 아니라, 약속이 아니라, 가끔씩의 행동이 아니라 진짜 지속적이고 일관된 의도이다. 네가 멀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내게 어떻게 느끼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너는 내게 중요해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증명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하지만 꾸준한 행동, 실제 노력, 지속적인 존재감은 결코 의미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시간은 너의 패턴도 보여준다. 만약 네가 누군가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그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면 아무 변화도 없는데 돌아가 버린다면 그것은 네가 해결해야 할 패턴이다. 이 패턴은 아마도 외부 인정 욕구, 혼자 있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 그리고 너를 잘 대해주지 않는 사람이 네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라고 믿게 만드는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너의 진짜 작업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그에게서도 그의 반응에서의 문제도 아니다. 그가 돌아오는지 침묵하는지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너 안에 있다. 환상 없이, 변명 없이, 침묵을 메우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가 없이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에서 시작된다. 현실은 결코 적이 아니다. 적은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에 대한 희망이다. 너를 선택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을 더 이상 쫓지 않을 때 또 다른 과정이 시작된다. 너는 너 자신에게 돌아가기 시작한다. 이 관계의 패턴에 지치기 이전에 너, 명료하고 현재에 존재하며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연결된 그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는 더 이상 왜 연락 안 하지? 라고 묻지 않는다. 대신 왜 나는 이렇게 적은 것에 이렇게 오래 만족했을까? 라고 묻는다. 그리고 이 명료함이 너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너의 기준이 높아진다. 더 이상 누군가가 가끔 나타나기만을 기다리지 않는다. 사소한 관심을 의미 있는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미 없는 메시지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는다. 남자들을 그들의 잠재력이 아니라 행동으로 평가하게 된다. 너에게 평화를 주는 관계를 선택하게 되고 혼란을 주는 관계는 더 이상 선택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는 자신을 선택하기 시작한다. 일관되게, 타협 없이, 두려움 없이. 왜냐하면 결국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이기 때문이다. 너의 삶을 결정짓는 관계는 어떤 남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너 자신과의 관계이다. 다른 모든 것은 그 위에 세워진다. 그리고 이 진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더 이상 누구에게도 너의 가치를 증명받을 필요가 없다. 너는 그것을 매일 네 안에 지니고 살 것이다.